안녕하세요. 박변의 하우. 저는 서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박지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녹화 방송을 했는데 참 반응이 좋았어요. 그 빌린 돈들 조금씩 받고 이런 것들 어쩌면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쏙쏙쏙 얘기해 주냐 이런 그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금 받으셨나요? 빌린 돈들을? 뭐 많이 받으신 분도 있고요. 네. 못 받으신 분도 있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결국 변호사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500만 원이 드는 거 아니냐. 한 시간에 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이 자리에서 해드릴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받은 사연이 뭐냐. 바로 알바비. 우리 성소년도 알바하고 돈 못 받는 경우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알바비입니다. 네. 알바비. 알바비 네네.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달라고 해야 되겠죠. 주위 사업주한테 돈을 달라고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일단 사연부터 듣고 차근차근 알바비 받는 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말에 PC방에서 알바를 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알바비를 2주째 못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혹시 사장이 잠수타거나 CCTV를 처리해버리면 제가 일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못 받을까 걱정입니다. 못 받은 알바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바생,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하나입니다. 근로자.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네네.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한 근로계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임금이 발생을 했을 때 일을 했으면 임금을 줘야 되죠. 근데 네. 그 임금을 제때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을 주지 않는다. 체불 임금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들어보면 죄가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그렇죠. 안 주는 사태는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알아볼게 안 준다. 그러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게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아니면 네. 고발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못 받았다 하면은 민사로 해서 뭐 받아낼 수가 있는 문제인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형사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형사. 네, 그렇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안 썼지 이 경우처럼 안 쓴 경우 또 임금을 안 줬을 경우에 네네. 이제 형사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사를 하면 경찰서나 뭐 검찰청에 가서 이제 고소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이제 고용노동부나 아니면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네. 체불임금이라든지 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것 가지고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신고를 하시면 네네. 이제 근로감독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근로감독관들이 지방고용노동청에 각자 다 있으신데 네. 그분들이 사업주를 소환을 하죠. 소환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은 이제 돈을 안 준 게 이제 확인됐다. 네. 그러면은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안 주더라고요. 왠지 자기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렇게 자기를 신고한 사람이 얄밉다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이 꽤 네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근로감독관은 네네. 검찰로 이 사건을 송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아. 이제 왜냐면은 형사처벌은 검사가 기소를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처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그 경찰로 넘어가는데 네. 근로기준법은 노동부나 아까 네. 뭐라 그랬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홈페이지 신고만 하면 네. 그게 이제 조사를 통해서 검찰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근로감독관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찰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법률에 따라서 경찰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신고랑 또 한 거랑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거네요. 네, 똑같은 거고 가서 이제 경찰에서 하듯이 이제 조사도 받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일단 검찰에서도 바로 뭐 처벌을 하는 건 아니고 형사 조정 절차를 간단하게 거치거든요. 합의를 봐라. 네. 합의를 봐라. 이 조사 결과에 보면은 네가 임금 체불한 게 맞으니까 돈을 줘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계속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약식 명령이라고 이게 뭐 이런 걸로 또 징역형까지 뭐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저 벌금이죠. 네, 벌금으로 약식 명령을 간단하게 넣는데 네네. 그 경우에 이제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사업주도 자기의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합의를 보는 거죠. 그 벌금형을 받는 것도 전과인가요? 그렇죠. 급여를 주고 이제 고소 취하서를 갖다가 받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전문용어로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신고한 사람 피해자의 이제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친고죄랑 비슷하네요. 친고죄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벌 그 두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고소 고발을 했는데 내가 이제 피해받은 사람이 이제 합의를 봐서 이 사람을 더 이상 범죄로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의사 표현을 하면 네. 굉장히 경감되거나 아니면 무효화될 수 있겠다. 이제 처벌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처벌을 아예 처벌을 못하게 할 수가 되는? 없게 되는 거죠. 처벌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죠. 근데 네. 생각을 해보면 네. 내가 알바비가 한 200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200만 원짜리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명이 걸려 있어.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신고하면 줘야 될 돈이 1,000만 원인데 네. 차라리 벌금이 싸다 그러고 벌금을 낼 수도 있잖아요. 아. 혹시 그런 악용 사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엔 그건 이제 만약에 사업주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왜요? 벌금은 벌금대로 맞는 거고 네네네. 자기가 체불된 임금은 체불된 임금대로 줘야 되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민사로 하는 그렇죠. 거죠? 민사로 하는 거죠. 민사로 다시 뭐 이런 경우에는 직접 안 준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고용주 입장에서도 만약에 안 준 알바비가 1,000만 원이면 벌금이 그거보다 더 나오나요? 덜 나오나요? 그게 아주 기준이 있지 너무 않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되게 어떤 경우에 좀 밀린 게 100만 원도 안 되고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제가 봤고요. 네네.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봤고. 보통적으로 악의적으로 안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벌금이 1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밑에면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상습성이 있는지, 네네.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또 체불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벌금은 적정하게 알아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딱히 얼마다라고 정해진 바는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고용주 입장에서 진짜 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빨간 줄 긋고 또 민사상의 압류도 들어올 거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군요. 근데 그렇죠. 혹시 고용노동부가 신고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신고를 해본 적은 없고. 저는 해봤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한 10년 전에도 제가 다양한 네.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제가 피해 경험이 많으신 그쵸. 것 같아요. 남부 네. 고도에 가서 모모모 대기업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기를 제가 신고를 해봤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면 서류를 이렇게 한 장 줍니다. 그럼 뻔한 거 있잖아요. 주소 쓰고 이름 쓰고 어디서 얼마큼 근무했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근무했다는 거를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증거는 대부분 알바했으면 다 있거든요. 그 전에 네. 왜 하자마자 돈을 못 받진 않잖아요. 몇 달 쭉 받다가 못 받았다. 그럼 받은 거. 네. 그런 증거들을 가져가셔서 쭉 쓰고 거기 또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머지 몇 칸 채워라 그러면 한 15분? 좀 기다리는 시간까지 한 30분이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그걸 통보받는 고용주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세무적이나 이런 것들이 압박이 있어서 그게 의외로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변호사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자리 바꿔서 솔로 진행하시는 게. 네. 전 배워라죠. 보고 읽지 마. 이게 계속 보고 읽고 있어. 근데 이제 알바라는 게 꼭 확실하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돈을 미리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가서 일했는데 뭐 CCTV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이 그런 증거를 지워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계약서를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소송을 나중에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에 내가 실제로 알바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으며 내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또 날짜와 그다음에 근무한 시간 이런 걸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약서를 내가 안 썼다라고 한다면 입증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에는 일단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할 때 보통 모집 공고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어떤 촬영을 해놓던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꼼꼼해야 돼요. 예, 그리고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실 텐데 요즘은 다 카드로 찍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카드를 찍고 내리는 게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 집에서 타서 그렇군요. 무슨 일정한 역에 위치에서 갔었으니까 내린다. 예. 매번 내가 알바했던 시간에 갔다 왔다 하는 게 어느 정도 그렇죠. 규칙적으로 찍히면 네. 그것도 교통카드 증거가 내역이 되는군요. 있으면은 내가 매일매일 갔다 왔다. 그럼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PC방에서 특히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는 네네. 뭐 계속 5시간, 6시간씩 그냥 PC방에 가만히 서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보통 뭐 게임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기 아이디로 네네.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로그인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흔적들을 찾아내는 거죠. 내 아이디가 어느 IP에서 접속이 됐다라는 걸 갖다 지속적으로 그렇죠. 걔가 거기서 알바하다 보면 컴퓨터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자기 이메일을 보거나 네. 카카오톡을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것도 거기서 일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지금 만약 근로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걱정이에요. 내가 시급 얼마냐 그러면. 그건 그러면 최저시급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법이 현재는 이제 6,470원인데 시간당 네네. 내년부터는 7,530원이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다. 기존에 한 번도 못 받았다 돈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전에처럼 이렇게 문자나 녹음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그런 거죠? 것도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모집 공고상에 만약에 금액이 시급 있는 얼마가 거. 나와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입증을 하시면은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딱 알바를 하러 갔어. 근데 주인이 약간 느낌이 있어. 네. 우리 알바를 하다 보면 알거든요. 저 인간 약간 돈 줄 때 좀 뒷소리를 할 것 같으면 처음에 가실 때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 사장님 1시간에 6,700원이라고 하셨죠? 그럼 내일부터 나갈게요. 이렇게 그렇죠. 해주면 네. 증거로 충분히 남을 수 있으니 네. 가서 인상을 보고도 하지만 늘 그런 습관을 가지면 네. 임금 떼일 일이 없다. 네. 그죠? 그러면 그렇게 주기적으로 알바를 하는 친구들은 또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PD들, 특히 PD나 카메라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이 저희 네. 프리랜서가 많아요. 그렇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의 프리들이 많은데 이런 프리랜서들은 정기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제가 드라마를 하나 찍었어요. 옆에서 나가 찍었는데 그 씬이 통째로 편집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 연락이 와요. 다 편집이 됐으니까 돈을 못 주겠다. 그 씬은 내가 2개를 찍었는데 하나는 편집이 다 돼서 돈을 못 주겠다. 이러면 돈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 진짜 안 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요. 지금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군요. 네. 심각한데요. 네. 말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좀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정말 제가 PD랑 말을 못 하겠는데 비일비재해요. 저도 그랬고 뭐. 예, 네. 프리랜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근로자로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그렇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휴게 시간도 통제가 되고 휴일 휴가를 가는 것도 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하나 다 지시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근로자예요. 그런 사람들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필요한 일을. 근데 프리랜서 작가 같은 경우에 뭐 P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것만 목적으로 딱 방송사나 그렇죠. 이런 미션인 데서 거죠. 하나의 딱 미션을- 준 것, 그냥 촬영해서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위 도급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네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지지고 볶든 어떻게든 내가 그걸 만들어만 내면 되고 네. 사업주가 지휘 감독을 일일이 다 하지도 않고 출퇴근 시간을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 그렇죠. 근데 약간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경우를 하나 예를 들자면 그렇게 도급을 받아와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 일도 있지만 네. 이리 와라. 네. 그리고 자기가 있는 데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갖고 며칠을 부려먹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고 갔어. 근데 그 일이 안 됐다고 안 줘. 그럼 이거는 도급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고용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내 도급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해가지고 아예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네. 장기간 일하진 않은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도급 계약이지만 형식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휘 감독을 다 일일이 다 받고 그쵸, 있다. 받는 거죠. 뭐 내가 밥 먹다가 점심 시간에 잠깐 뭐 1시간인데 1시간 반 정도 나갔다 오면 혼나고
그렇죠. 30분 더 있었다고 거기서 생각하고. 이제 먹으라고 하면 먹는 그렇죠. 거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이렇게 촬영하지 말라 그러고 저렇게 그렇죠.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지휘 감독을 실제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시 소송을 제기를 할 때 이제 노동부에 신고를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난 근로자였다 그게 실제로. 하루나 이틀이라도 상관은 없죠. 중요합니다. 네. 자, PD 작가 여러분들, 많은 프리랜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포함이 된다면 지금 당장 노동부로 뛰어가십시오. 아니요. 가서 홈페이지로 할 수 있다. 아, 홈페이지로. 이렇게 근데 그러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느낌이 방송을 잘 가서 들으시고. 가서 이렇게 딱 얘기해 주는 게 시원하더라고 나는. 저 새끼 돈 죄송합니다. 돈 안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 네. 난 진짜 17년간 제가 이 방송 생활하면서 진작 우리 박변을 만났어야 내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 감독 너 돈 받을 수 있대. 아,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네 우리 감독님이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아, 네. 감독님 돈을 힘내세요. 돈 받으면 짜장면 사야 된다. 우리 둘이 사야 돼. 그러시죠. 네, 역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는 이 진짜 이 돈 빌려준 돈 못 받고 일한 돈 못 받고 이 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속 시원히 우리 박 변호사께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의 최고의 갑은 누굽니까? 구독자죠. 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시청자분. 여기 구독을 여기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어디 뜨는지 안 봤어? 아, 영상. 여기 여기 꼭 뜹니다. 봐주시고요. 네, 오늘도 좋은 시간, 즐거운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만나요.